안녕하세요. 아우상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파트를 매매함에 있어서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체크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분쟁이 많고 헷갈릴 수 있는 특약사항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소개라기보다는 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이렇게 써있듯이 보통 특약사항 맨 윗줄에 위치한 이 시설은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확인 매매이다. 아니면 현 시설물 상태를 확인한 매매이다. 뭐 이런 비슷한 류의 글이 특약사항이 맨 위 있으실 거예요.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쓰는 특약사항이지만 참 함정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확인 후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현 시설 그대로를 내가 당연히 매수하는 줄 알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뒤에 확인 설명서를 확인하면 그 빌딩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긴 하지만 보통 확인을 잘 안 하시고 그런 거에 체크를 잘 안 하시고 하는 매매 계약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거든요. 물론 매매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거나 시설물 전체를 다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크게 해당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중대한 하자라 그래서 민법상 따지는 이제 인지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얘기하면 매도인이 이제 해줘야 할 사항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사항 같은 경우는 뭐 누수라든지 아니면 벽면 이제 균열이라든지 이런 상태에만 해당하는 거고, 기본 빌딩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안 되면 입주 전까지 하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긴 하나, 그게 입주를 하고 나서 알았을 경우에는 입주했을 때 됐는지 입주 후 매수인이 망가뜨렸는지를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물 상태에서 매매라고 해서 매매를 했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건 현실물이 아니라 내가 가져가야 될 개인 용품이다 라는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실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싼 값 비싸고 이쁜 전등을 따로 설치를 하셨는데 현 시설물에는 그게 있었죠. 근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히 그 안에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봤을 경우가 있고, 이렇게 또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매수인이 입주를 했는데 그때 봤을 당시에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후드 같은 경우가 켰을 때는 불도 나오고 바람 소리도 나서 잘 되는다라고 생각해서 진행했는데 추후에 입주하고 보니까 불만 켜지고 바람이 오히려 밖으로 내뿜는 상태에서 잘못 연결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매수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고장났다.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서 소견을 받아봤더니 애초에 연결을 잘못했어서 전 주인도 사용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했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한 매매 계약이 아니냐, 그럼 그때 당시 시설물 그대로 난 매도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런 분쟁이 나올 경우가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1번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다, 아니면 현 시설물을 확인한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다, 이런 특약은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특약사항 같은 거, 입주 전 과실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당연히 수리를 하기로 하고, 입주 후 분양은 매수인이 한다 하면서 체크리스트까지 확실하게 작성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포괄적인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이거를 체크해가지고 특약사항을 넣는 게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누구한테도 유리하고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특약사항 1번 현실적인 상태에서의 계약이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잘못된 경우와 또 보편적이지만 함정이 많은 경우 꼭 주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